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진담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6월 9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바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만 바뀌면 교육정책이 송두리째 바뀐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또 바뀌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닐까요? 오늘 교육진담이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판이란 단어입니다. 이 판이란 단어, 필리핀 판 이런 거 벌써 머리 아프시죠? 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판이 바뀌었어. 야, 세상의 판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의 판이 바뀌었어. 대한민국 정치의 판이 바뀌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자,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늘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에 다 바뀌어? 안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모두 다 바뀌나요? 무언가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송두리째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처음서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교육진담은 말씀드립니다. 판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바뀌게 됩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바꿀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판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적 측면이 많은 부분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가치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입시는 고등학교를 어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평준화 교육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바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의 가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쟁점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목고 폐지입니다. 2022 교육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현 중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실시, 그리고 현 중학교 1학년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특목고의 폐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시작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떠한 고등학교의 과정을 선택 과목으로 쭉 만들어지고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만들고 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가지고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출발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네가 원하는 걸 한번 선택해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처음으로 준 게 언제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것도 정권 초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인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5 교육 제도를 계승해서 훨씬 발전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는 입시의 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과목을 공통적으로 선택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각 고등학교별로 내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대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요이 땅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을 달리기를 하거나 줄을 세우려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형태의 보편적 교육과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 과목으로 치루는 과목에 있어서는, 배우는 과목에 있어서는 상대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상당 부분 많은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됐을 때 내신 평가는 상대평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에서 물리2를 수강 신청한다? 그럼 되게 극소수의 학생만 선택하게 될 겁니다. 20명? 그럼 만약에 생활과학을 선택했습니다. 200명?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집단이 20명인 것과 모집단이 200명인 것은 상대평가의 내신을 따질 때 모집단 200명의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기가 수월하지만 모집단 20명인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받는 건 하늘의 별입니다. 그런데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은 정말 물리가 좋고 과학적 인사이트가 많은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5등급, 6등급을 받고 이러한 인사이트보다는 뭔가 생활 속에서의 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면 이 학생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내신에 대한 산정과 내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그 변별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평가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변별력은 약화됩니다.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기에는 상당 부분 조금 걱정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에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입니다. 문제는 수시의 경우에는 내신이고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학생 평가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을 때 내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신의 변별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과거와는 다른 변별성을 갖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국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대학들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현재 만약에 특목고가 사라지기 전입니다. 만약에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이 특목고가 일반고와 비교해 봤을 때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 즉 입시적인 측면 속에서 입결하는 과정, 입학 시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한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입시에서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져봅니다. 이렇게 됐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입시에 있어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특목고는 대단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요, 평준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목고가 너무나 유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걸 그대로 두고 고교학점제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목고를 그대로 두고 고교학점제 시행하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특목고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고 입시에서의 유리함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2 교육과정, 평준화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바로 특목고 폐지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월성 교육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특목고를 어떻게 될까요? 존치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새 정부의 가치는 고교학점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1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배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특목고의 존치란 결국 특목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상되는 첫 번째, 그쵸, 고등학교 서열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서열화가 되겠죠. 이게 서열화 너무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학업적인 기준, 입시에 대한 결과만 놓고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현실에서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서열화가 되는데 이게 특목고만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약간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세 가지 흐름을 갖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된다는 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죠? 예, 특목고 중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가 부각될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죠? 그쵸, 바로 이겁니다. 강남 지역과 교육특구가 부각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역별 중심학교가 생깁니다. 동네별로 예전엔 중심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주 본선동, 대구 수성구 이렇게 됩니다. 고입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 입시가 막 부각될 겁니다. 특목고 어떻게 가야 돼요? 특목고 특강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특강이 막 부각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 경쟁이 조기화됩니다. 지금은 대학 입시까지 만들어집니다. 대학 입시가 메인이 됩니다. 그럼 대학 입시가 메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고등학교에서부터 아주 치열한 교육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고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상당 부분 결정된다면 중학교 3학년 때의 입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럼 학생병 진로 결정의 현실화, 이게 또 현실입니다. 이게 과거 2000년대 초반과 90년대와는 다른 현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지금의 판의 변화가 한국 교육에 있어서 입시에서 상당 부분 거대한 교육의 흐름의 변곡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큽니다. 모든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를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주체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체는 곧 나를 의미합니다. 이 나가 결국은 나의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주체인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나와 연결된 세계를, 나와 연결된 세상을 바로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 환경이 어떻게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고 내 아이의 인생에서 보탬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교육진담이 곧 밴드를 만들 겁니다. 이 밴드 속에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거고요. 실시간으로 어머님들과 함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약속대로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에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설명회로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관련돼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밴드로 옮겨져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다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을 만들고 운영해 왔었던 민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올가교육 대표 김홍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